안녕하세요. 산유콘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헨리 PD님과 함께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례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표 심사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표법 혹은 해당 상품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등록받을 수 없는 기준을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공서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와 개별 시행령이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서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법 제34조 1항 4호에서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를 그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통상적 도덕관념이라고 하지만 주관성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시를 알 수 있을까요? 공서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시로는 외설적인 상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요구, 사이비 종교나 부적 같은 미신 조작,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혁명, 김일성 주체사상 같은 내용의 상표가 있습니다. 외설, 범죄, 미신은 보편적인 기준이라면 공산주의 혁명이나 김일성 주체사상은 대한민국의 특징에 반영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청의 마약백의 상표 등록의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마약 부분이 구매자에게 사전적 의미로 이직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위법한 심결이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특허청은 이런 판결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 하나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다음 사례를 소개해야겠어요. 피디님은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상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주류나 담배 제품일까요? 맞습니다. 담배의 경우는 담배사업법에서 시행령까지 정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이미 포장해서 경고 그림과 문구를 넣어서 흡연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명칭에서는 또 어떤 제약이 있나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순 같은 표현을 오도 문구라고 정해놨습니다. 물론 저런 표현 외에 유사한 내용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안 되고요. 오도문구라고 하니까 알겠네요. 담배가 덜 독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은 안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개 상품은 이름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KTNG의 S의 순 같은 경우는 S의 수로 이름을 바꿨고 타임라이트도 타임미드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일본의 마일드 세븐이 메비우스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런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세계보건기구 협약에 따라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전 세계 담배 회사들이 같은 처지였죠. 마일드나 저타르뿐 아니라 내추럴이나 오가닉 같은 표현도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 회사들은 시행령의 예시문구 외에도 퀴드처럼 어린이나 청소년을 연상하는 표현, 조이처럼 즐거운 효용을 표현하는 말도 자체적으로 검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영국에서 2009년생 이후는 성인이 되어도 담배 구입을 금지하는 법이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하던데 이렇게 제재가 많아지다 보면 미래에는 담배 상품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전 세계가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피디님. 그렇다면 이번에는 건강식품 명칭에 대해 알아볼 차례겠네요. 피디님, 항문내과는 간판에 항문으로 못 다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문이나 학문 같은 이름으로 달아놨잖아요. 그게 의료법에서 특정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런 건데요.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질병이나 신체를 연계해서 영양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표명으로 땡땡 눈 영양제, 땡땡 간 영양제 같은 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건기식의 경우는 포장에 들어가는 문구 내용도 임의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데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봐도 제품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담배 시행령처럼 예시문구가 또 있나요? 따로 예시문구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허위 과대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다른 건강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특히 의약품으로 인식되면 안 되겠죠?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이지 약은 아니니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도 안 되고요. 담배도 건기식도 모두 상표명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네요. 그렇죠. 먼저 살펴본 공서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까지 생각하면 상표를 상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소비자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정서적, 신체적 안전장치를 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기준을 고려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거겠죠. 실무자들과의 소통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도 은행 브랜딩 프로젝트를 할 때 금융권에서는 도박 용어를 터보시지 않다는 담당자분의 팁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360 컴퍼니는 앞으로도 상표법은 물론 개별법도 존중해서 합법적이고 브랜드성이 잘 표현된 브랜드 네임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